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온라인 부처합동 설명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재홍 사무관입니다. 각 부처별 발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부처별 발표 날짜에 맞춰 다운받으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1차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장 김태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R&D 사업에 대해 잠시 후부터 2시간 정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지난 21년 12월 28일 공고된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에 대해 안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발표 순서는 22년도 산업기술 R&D 투자 방향 설명에 이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원 사업 순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예정된 다음 세션이 있으므로 일정상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이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통합 시행계획 파일에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22년도 산업기술 R&D 투자 방향에 대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책기획팀 이정우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책기획팀 이정우 팀장입니다. 오늘 발표는 산업부에서 진행해 주실 계획이었는데 급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대신 발표드리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22년도 산업부 R&D 투자 방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R&D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두 번째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D 투자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에서는 그 세 가지 기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발빠른 친환경 디지털 혁신으로 미래 경쟁력 강화, 두 번째는 체계적 공급망 관리와 첨단 산업 육성으로 경제 안보 실현, 세 번째 산업 에너지의 유기적 연계로 혁신 역량 극대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로 세 가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탄소 중립 혁신 전환 본격화, 둘째 글로벌 제조 강국 위상 강화, 셋째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 안보 실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탄소 중립에 관해서는 에너지 탄소 중립 전환, 산업 구조 저탄소 혁신, 정의로운 전환 실현 세 가지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제조 강국 위상 강화 분야에서는 주력 산업 고부가 혁신,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산업 혁신 지원 기반 확충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 안보 실현 분야에서는 경제 안보 핵심 품목 관리,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중점 과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입니다. 산업부 R&D 예산은 5조 5,415억 원, 전년 대비 11.9% 증가되었고요. 기술개발 부문에는 3조 9,894억 원, 기반구축 분야에는 1조 299억 원, 지역사업 분야에는 1,831억 원, 표준화 등에는 3,391억 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별 R&D 증감 현황에서 보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나져 있는 표가 보이는데요. 이제 탄소 중립 분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대폭의 큰 폭의 정부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요. 산업 디지털 전환 부분에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그다음에 소부장 분야에서는 전년도보다 약 8% 정도 증가한 금액을, 그다음에 혁신성장 빅3라고 얘기하죠.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는 7,870억 원 정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R&D 예산 편성 현황에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탄소 중립 대전안에 1조 1,961억 원을 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2,640억 원, 소부장 분야에는 1조 6,816억 원, 빅3 분야에는 7,870억 원을 배정하고 있고, 기타 기업 지원 강화, 인력 양성에 5,376억 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탄소 중립 예산 확대와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그리고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혁신 성장 신산업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투자 분야별 목표입니다. 탄소 중립 대전환 부문에서는 무탄소 발전 확대와 수소 경제 활성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본격화 및 제도적 지원 활성화, 기업의 저탄소 혁신 지원 및 대규모 예타를 준비하고 있고요. 산업 디지털 전환 부분에서는 주력 산업 고부가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기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강화할 계획이고, 세 번째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는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핵심 품목 중심의 안정화 기반 확보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공고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업 및 거점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빅3 분야에서는 빅3 분야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수요 창출 및 민간 투자 촉진을 통한 신산업 고부가 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릴 계획인데요. 탄소 중립 분야입니다. 탄소 중립은 21년 대비 45% 예산이 증가한 1조 1,96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2050년 탄소 중립 및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탄소 중립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산업 분야 R&D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특히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공진 혁신 R&D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CCU 등 에너지 전환 분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2030년까지 산업 R&D 30% 이상을 탄소 중립 기술에 중점 투자해서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대규모 예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장표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전환 부분입니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21년 대비 13.9% 증가한 2,6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급속한 전환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고요. 기업 공통애로 해결, 공정 디지털 등 산업 디지털 전환 R&D를 신설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가치 사슬 전체의 혁신과 고부가치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법 제정을 계기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부장 분야입니다. 소부장 분야에서는 21년 대비 8.1% 예산이 증가한 1조 6,81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공급망 안정화 및 미래 신공급망 창출 선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으뜸 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서 미래 선도 품목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 기업의 실증 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장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빅3 중 반도체 분야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21년 대비 42.6% 증가한 1,517억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상용화와 화합물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 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 센서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장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빅3 중 미래차 분야입니다. 미래차 분야는 21년 대비 32.5% 증가한 3,6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을 재편할 계획이며, 친환경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R&D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 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 안전 규제 및 전환기 대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빅3 중 바이오 산업 분야입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21년 대비 15.7% 증가한 2,7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약 및 의료기기 지원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신약 및 개량 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 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 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 개발 및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소 중견기업 전용 R&D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21년 대비 예산을 14.6% 증가해서 3,5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과 활용, 우수 기술 역량 보유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디자인 등 취약 분야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계속 코로나로 여러 기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로 위축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해서 코로나 특별 지침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코로나 특별 지침으로 인하여 정부 R&D를 수행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은 민간 부담금을 20%까지, 중견기업은 35%까지 하향 조정하였고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계산을 허용해서 기존의 신규 인력만 허용하던 것을 기존 인력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중점 내용에 대해서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호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영기 책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가끔씩 혼자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때 누군가 함께 걸어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기술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기업들의 옆에서 같이 걷고 그 기술이 국민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걷습니다. 케이트가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케이트가 당신의 옆에서 걷겠습니다. 케이트는 과제 수행자와 함께 R&D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함께 걸어가는 기관입니다. 예전엔 우리가 R&D를 지원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이트는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R&D 모든 과정에서 조력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케이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달청과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의 수많은 업무 협약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의 과정 속에서 기업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케이트가 직접 찾아 기관과 기업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케이트가 먼저 앞서서 걷겠습니다. 케이트의 역할은 연구개발 사업화라는 길고 긴 마라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먼저 앞서가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들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5대 미래 핵심 산업군과 2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약 2조 원을 지원, 진정한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과제를 도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과물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100m를 7초에 주파할 수 있는 로보스트, 1분 충전에 6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와 같은 어려운 기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경쟁 R&D를 이용해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패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도전적인 과제를 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케이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네트워크에 있어서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케이트는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트는 소재품 장비 산업의 100% 국산화를 목표로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의 경우 브라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트는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기술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회공헌 R&D,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R&D 등 어두운 곳을 비추는 케이트의 따뜻한 R&D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종종 국민들이 R&D는 나와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케이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삶에서 느껴지는 기술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국민에게 쓰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케이트의 첫걸음입니다. 산업기술 R&D의 진정한 조력자이자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기업 성장과 국민 행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걷는 우리는 케이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케이트 주요 R&D 사업 안내 발표를 맡은 케이트 사업총괄팀 이영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순서는 처음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개요 및 추진체계, 그리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개, 그리고 2022년도 신규과제 지원사업 안내로 발표하겠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용어 출처입니다. 법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그리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대해 고시와 예규를 마련하여 하고 있습니다. R&D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크게 5단계에서 처음에 정책 수립과 같은 R&D 환경, 그리고 과제 기획, 그리고 과제 제안 선정, 그리고 과제 수행과 최종 평가, 그리고 관리, 이렇게 크게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가 기획된 과제를 오늘 공고문에 대한 통합 시행 계획에서 발표드렸던 내용을 소개하는 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체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그리고 수행자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 내 전문기관으로는 케이트, 키아트, 캐탭 이렇게 3개의 기관이 있는데요. 제 발표 후에 키아트, 캐탭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정의입니다.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간 연구개발기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 지침에 주간 연구개발기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공통운영요령 제13조 및 제14조를 따른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시고 관련된 지침이나 내용 등을 참고를 하시기 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용어 중에서 산업체, 학교, 연구소, 기타 이런 분류 정의가 있는데 이 내용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유형입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일반형, 통합형, 병렬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형은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주간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통합형은 세부 연구개발 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상호 연계, 시스템 통합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형태이고요. 총괄 세부 연구개발 과제가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병렬형은 세부 연구개발 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형태이고 총괄 세부 연구개발 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평가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총괄 세부 과제가 단위별로 경합평가를 통해서 컨소시엄이 되어 구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 등은 참고하시기 위해 저희가 마련한 내용입니다. 공모 형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자유공모형, 지정공모형, 정책지정형, 4가지가 있는데 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지정공모형, 정책지정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자유공모형은 사업 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하는 것이고
품목 지정형은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품목만 제시한 형태입니다. 지정 공모형은 개발이 필요한 대상 기술과 도전적 기술 목표를 상세히 제시한 형태이고, 정책 지정형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 연구 개발 과제와 그 수행 연구 개발 기간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형태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자유도를 보시면 자유도가 높은 쪽은 자유 공모 형태이고 자유도가 낮은 쪽은 정책 지정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융합의 확산과 산학연 전문가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을 위해서 품목 지정이나 자유 공모형 과제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내 3개의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개발, 소재부품 장비,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탄소 중립 등에 대한 R&D를 전담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키아트는 BR&D, 캐탭은 에너지 분야 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설립 목적은 산업기술 개발에 대한 기획평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과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9년 5월 산업부 산하 6개 기관이 R&D 기능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 과제 기획평가 관리, 기술개발 과제 기획을 위한 산업기술의 수요, 기술 수준 및 전망조사, 기술개발 과제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및 재무 건전성 조사, 기술혁신의 전주기 상시 책임 관리자 제도 PD 운영 및 지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직 소개입니다. 산업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 관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과 국가 혁신 역량 제고에 기여, 그래서 2009년 5월 4일에 촉진법 개정을 공포하면서 설립되었고, 이후에 2019년 6월 13일 현장 대응 부처 재난안전 R&D 공동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련 R&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아래 4개 본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산업 분야별 예산입니다. 2022년 산업부 소관 R&D 2조 8,877억 원 정도인데, 그중 예산은 소부장 총괄 예산이 35.6%, 그리고 빅3 분야 미래자동차 10.74%, 반도체 디스플레이 9.37%, 바이오 헬스 9.49%, 기계 로봇 장비 9.34%, 엔지니어링 5.42%, 융합 신산업 5.12%, 기타 14.83%입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소부장 총괄팀부터 시장 협력팀 등 15개 팀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세부 사업에 대한 공고 관련 문의는 대표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발표 자료를 안내드리고, 혹시 발표 끝나고 자료를 확인하실 때 대표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2022년도 신규과제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총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성된 기준은 해당 팀을, 공고를 담당하는 해당 팀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고 관련 문의는 해당 팀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부장 총괄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재 부품 기술 개발입니다.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 의존도 해소, 기술 고도화 및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크게 소재 부품 패키지형 그리고 소재 부품 이종 기술 융합형으로 지원하고 있고, 2022년 신규 예산은 소재 부품 패키지형은 886억 원여, 소재 부품 이종 기술 융합형은 178억 원, 합계는 약 8,300억 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고는 1월에서 2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고, 접수 또한 1월에서 2월 중에 접수하고, 평가도 2월에서 3월, 그래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일자는 2022년 4월에서 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 팀의 자동차 산업 기술 개발입니다. 국가기관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제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및 미래형 자동차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여 신시장 조기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크게 지원 분야는 자동차 산업 기술 개발과 자동차 산업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환경 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부품 고도화 및 미래차 요소 기술 개발, 그리고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자동차 핵심 부품 개발 지원 및 상용화 전주기 지원 체계 등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힘든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 기반 구축은 키아트 쪽에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전체 자동차 산업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 규모는 1,954억 원 정도이고 신규로 840억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기획은 이미 마쳤고 그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일정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융합 신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2027년까지 사고 발생 0% 수준의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지원 규모는 362억 원입니다. 신규 예산 98억 원. 그래서 공고 및 접수는 일정이 22년 1월부터 2월까지, 선정평가 2월에서 3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년 4월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은 초고난도 자율주행 모빌리티 인지 예측 센서 기술 개발입니다. 2022년 신규 사업인데요. 자율주행차 및 플라잉카 등 미래 모빌리티를 포함한 미래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퍼스트 무버의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초고난도 인지 센서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 가치 산업 생태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지원 규모는 57.8억 원입니다. 일정은 이와 같습니다. 수요 기반형 고신뢰성 자동차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입니다. 탑승자 보호를 위하여 기능 안정성이 강조되어 특수 보호 회로와 동작 온도 등의 강건한 공정을 사용하는 고신뢰성 기반의 수요 기반형 자동차 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해 핵심 소재 부품 기술 확보와 실증을 통한 기술 선도가 목표입니다. 지원 규모는 48.2억 원이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그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해 드렸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락처를 통해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 시스템 설계 검증 플랫폼 기술 개발입니다.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다양한 수송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형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플랫폼 설계 해석 기술 개발입니다. 지원 규모는 48.1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 방안 기술 실증입니다. 도시철도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 및 수소 생산 충전 모듈 시스템 패키지화로 도심형 수소 인프라 기술 확보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지원 규모는 42.21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SUV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도화 기술 개발입니다.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높은 시장 점유 추세인 SUV 차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대형 SUV용 EAWD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 고도화입니다. 지원 규모는 37.25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팀에서 담당하는 사업들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 전자부품 산업 기술 개발입니다. 주력 산업 분야의 핵심 전자부품 개발을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이 목표이고요. 자동차, 바이오, IoT 가전 등 주력 산업 분야의 핵심 전자부품 기술 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원 규모는 금년도 신규 예산은 292억 원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정은 22년 1월부터 3월까지 공고 및 접수 예정이고 선정 평가는 접수 이후 3월부터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은 22년 4월 이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은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입니다. DRAM 제조 공정 기술 고도화, PIM용 4차세대 상용 메모리 아키텍처 및 공정 소재 장비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한 PIM용 메모리 기술 고도화입니다. 지원 규모는 197.94억 원 정도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 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 센서 기술 개발입니다. 주력 산업의 데이터 수집, 처리에 필요한 센서 기술 개발과 센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전주기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지원 규모는 153.23억 원 정도이고요. 과제별 성적 평가 일정은 22년 2월 3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년 4월 이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합물 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입니다. 전력 시스템 수요에 대응 가능한 밸류체인형 상용화 기술 미래 선도형 기술 핵심 제조 기술 개발을 산학연에 지원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전력 효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지원 규모는 72.4억 원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입니다. 산업체, 학교, 연구소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 기술 R&D 지원을 통해서 신시장 선점 및 제조 기반 기술 확보로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지원 규모는 68.15억 원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68.15억 원 정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정은 22년 1월부터 2월까지이고 과제별 선정 평가는 22년 2월에서 3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은 22년 4월입니다. 해당 사업은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팀 그 연락처가 있으니 상세히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온실가스 감축 공정 기술 개발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온실가스의 배출 최소화를 위한 GWP 신규 물질 개발입니다. 지원 규모는 54.05억 원 정도이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반도체 핵심 IP 개발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핵심 IP 개발을 통한 국내 팹리스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원 규모는 신규 9억 원 정도이고 공고 및 접수 일정은 22년 1월부터 3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빅3 마지막 분야인데요. 바이오 헬스팀입니다. 바이오 헬스팀에서 가장 큰 사업인 바이오 산업 기술 개발입니다. 국가 성장 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 기관 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신규 사업 기준입니다. 맞춤형 진단 치료 제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바이오 신소재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지원 규모는 신규 예산 207억 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지금 이제 22년 1월에 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가 나갔고 접수는 1월에서 2월, 평가는 2월에서 3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은 22년 4월 이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가 신약 개발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의약 주권 확보를 위해 제약 기업과 학연병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2년 신규 예산 192.89억 원이고 과제 접수는 22년 1월 정도, 그리고 선정 평가 22년 2월에서 3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년 4월입니다. 다음 사업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 개발입니다. 범부처,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이런 범부처 차원의 R&D 지원을 통해서 개발, 임상, 인허가, 제품화,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제품 개발, 미래 의료 선도, 의료복지 구현, 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2년 신규 예산 149.33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 개발입니다. 코로나 이후 급부상한 국내 mRNA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핵심 원부자재 제형 및 생산 공정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목표이고요. 신규 예산 68.75억 원 정도이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사업은 바이오매스 기반 탄소 중립형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화 기술 개발입니다.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플라스틱 산업의 화석 연료 의존 탈피 및 탄소 중립형 바이오 경제 확대가 목표입니다. 2022년 신규 예산 36.63억 원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5G 기반 이동형 유연 의료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 체계 구축 및 국산 의료기기 패키지형 수출, 의료기기, 자동차, ICT 등 제조와 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패키지형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부처 공동 추진 사업입니다. 신규 예산 35.85억 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병원 기업 협력 공동 사업화 기반 수요 연계형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병원과 기업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과 첨단 의료 산업진흥재단의 제품화 지원을 기반으로 국산 의료기기 성능 향상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국산 의료기기 구매를 촉진 및 내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규 예산 14.4억 원이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기계 로봇 장비팀입니다. 기계 로봇 장비팀의 기계 장비 산업 기술 개발입니다. 주력 산업 생산 활동의 기반인 제조 장비 및 산업용 기계와 관련된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의 자립화와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5개의 내역 사업 등이 있는데요. 신규 예산은 2022년 기준으로 420억 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고가 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가는 2022년 2월에서 4월 정도 예정하고 있으며 협약 및 사업비 지급은 22년 5월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로봇 산업 기술 개발입니다. 로봇 분야 첨단 융합 제품, 부품, 원천 기술 및 기반 구축을 통한 집중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신규 예산 164.16억 원이고요. 다음 사업 전기식 건설기계용 충전 인프라 및 기반 기술 개발입니다.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전기식 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식 건설기계 보급 관건인 충전 인프라 확보 및 핵심 부품 공룡화 표준화 개발을 통한 가격 기술 경쟁력 강화가 목표입니다. 신규 예산 41.03억 원이고 이 사업은 공고 2022년 1월에서 3월, 선정평가 22년 3월에서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2년 4월 이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지니어링 디자인 팀의 디자인 산업 기술 개발입니다. 디자인 융합 혁신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시장 및 수요자를 만족하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디자인 기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디자인 산업 생태계 고도화입니다. 지원 분야는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 디자인 사업화 기반 구축, CMF 디자인 핵심 기술 개발 이렇게 있고 예산은 140억 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기획은 다음과 같고 해당 일정은 추진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 서비스 산업 기술 개발입니다. 지식 서비스 분야 핵심 원천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 서비스 창출 지원이 목표입니다. 동사업도 공고된 사업으로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저감 모델 연계 디지털 엔지니어링 설계 기술 개발입니다. 탄소 저감 모델이 적용된 설계 기술과 설계 업무의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하고 화공, 발전 플랜트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함으로써 친환경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가 목표입니다. 지원 규모는 53.4억 원 예정입니다. 산업 연계형 저탄소 공정 전환 핵심 기술 개발입니다. 제조 사업장의 고탄소 공정 설비 저탄소 전환의 필수적인 3대 분야 저탄소 공정 전환 신촉매 기술, 저탄소 공정 전환용 신소재 기술,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융합 신설비 제조 기술 이런 분야들에 대한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 가능한 공통 핵심 기술 개발입니다. 신규 예산 32.91억 원이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유통 물류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입니다. 중소형 유통 매장의 온오프 옴니형 전환, 유통 물류 표준 모델 개발 등 유통 분야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을 통한 유통 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가 목표입니다. 2022년 신규 예산 23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융합신산업팀의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입니다. 10년에서 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혁신적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신작 및 산업 영역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신규 예산 200억 원이고 공고된 사업으로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입니다.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 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 동사업 또한 공고된 사업으로 아이테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전자시스템 산업 기술 개발입니다. 전자시스템 분야 융합 신산업 중 광융합 기술, 3D 프린팅 기술, 가상 증강 현실 기술, IoT 가전 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지원 규모는 총
5개 정도 사업이 신규 예정인 사업으로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요기업 맞춤형 고출력 축전지 성능 고도화 기술 개발입니다. 수송기기 및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의 친환경성 극대화를 위한 고출력 축전기의 성능 고도화가 목표입니다. 신규 예산 36억 원이고 선정평가 일정 및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 저감형 중대형 2차 전지 혁신 제조 기술 개발입니다.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의 생산성 향상,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각 공정별 에너지 효율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이고 신규 예산 36억 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강소자 시스템 기술 개발입니다. 전력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고효율, 고출력 에너지 광소자 기반의 전력 설비 모니터링 기술 개발입니다. 신규 7.93억 원으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항공조선 TF 담당 사업입니다. 첫 번째, 민간 항공기 건전성 진단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입니다. 민간 항공기 건전성 진단을 위한 실시간 예측 관리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하여 항공기 안정성 고도화 및 효율성 증대가 목표입니다. 신규 예산 51.33억 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입니다. 선박 배출 온실가스 70% 저감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및 선박 실증 설계 패키지 승인을 통한 기술 실용화 및 친환경 선박 분야의 시장 진입 지원이 목표입니다. 지원 규모는 33.57억 원이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입니다. 조선해양산업 핵심 기술 개발, 알루미늄 소형 선박 개발, 중형 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 해양 플랜트 스마트 해체 기술 개발, 친환경 수소 연료 선박 R&D 플랫폼 구축, 중견 조선소 혁신 성장 개발, 자율 운항 선박 기술 개발, 이런 총 7개의 내역 사업들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 신규로는 29.87억 원이 지원 예정이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 기반 소형 수소 추진 선박 기술 개발 및 실증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조치로 저탄소, 무탄소 연료의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대체 연료 사용 선박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기반의 소형 수소 추진 선박의 설계, 건조 및 실증에 따른 표준 모델 제시를 지원합니다. 신규 예산 28.2억 원으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헬리콥터 전기식 다중 테일 로터 기술 개발입니다.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 동력 시스템 기술 기반 미래 선도형 헬리콥터 테일 제조 핵심 기술의 진보에 대응하여 국산 헬리콥터 수출 육성이 목표이고 지원 규모는 23.52억 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해양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실증입니다. 수소 선박에 대한 민간 인식을 제고하고 수소 선박의 전환, 활성화 유도 및 해양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LNG 연료 활용, LNG 수소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합니다. 신규 예산 21.8억 원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표준 인증팀 담당 사업들입니다. 국가표준 기술 개발 및 보급,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정의된 국제표준, 국가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등 내역별 표준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예산 186.26억 원으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 기술 개발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융합 신제품의 기술 인증 기준 개발 지원을 통한 시장 출시 애로 해소입니다. 신규 예산 36.25억 원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융복합 신기술 제품 안전기술 지원입니다.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 위해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품 안정성 강화입니다. 신규 예산 52억 원 정도이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철강 세라믹 팀입니다. 전기로 제강 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 기술 개발입니다. 전기로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효율 조업 기술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이 저하된 국내 전기로 산업을 AI 전기로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이행에 있어서 산업의 전기화에 따른 국내 전력 에너지 부족 우려 및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기로 제강 공정에 요구되는 디지털화 조업 기술을 개발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2022년도 60억 원 정도 지원 예정이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 반응 경화 시멘트 제조 기술입니다.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 감축을 위해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고농도 이산화탄소를 순환 자원화하는 반응 경화 시멘트 및 클링커 저온 숙성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신규 예산 55.29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철강 분야 탄소 중립을 위한 무탄소 연료 전환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입니다. 산업 부문 1위 배출 업종인 철강 산업의 2030 국가 감축 목표 달성 기여 및 탄소 중립 산업 전환 이행 촉진을 위해서 전기로 하공정 중심 무탄소 연료 전환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합니다. 지원 규모 54.44억 원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멘트 원료 대체 순환 자원 확대 기술 개발입니다. 석회석 원료에서 기인되는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석회석 원료 일부를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는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2022년 신규 예산 36.14억 원이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국방 무인기 초내열 엔진 소재 개발입니다. 국방 무인 항공기 체계에 필요한 5,000파운드 포스크 무인 항공기용 완제 터보팬 엔진의 핵심 부품을 개발합니다. 방사청과 부처 연계 사업으로 2023년부터 실제 엔진 시생산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2022년 신규 예산 12.89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섬유탄소 나노팀입니다. 나노융합 혁신 제품 기술 개발, 미래 유망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나노융합 혁신 제품 기술 개발이 목표이고 신규 예산 64.25억 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사업은 화학재생 그린 섬유 개발입니다. 난분리 폐섬유와 복합 재질의 유색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화학재생 그린 섬유 개발로 섬유 산업 순환 경제 구축이 목표이고 신규 예산 39.07억 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탄소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융복합 탄소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해 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후방 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표입니다. 2022년 20억 원 신규 지원 예정이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노 제품 성능 안전 평가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입니다. 나노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촉진 및 글로벌 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나노 제품에 대한 성능 안전 평가 신규 시험법 개발 및 기업 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2022년 9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화학산업팀입니다. 글로벌 주력 산업 품질 대응 뿌리 기술 개발인데요. 뿌리 산업의 애로 해결과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서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간극 극복 뿌리 기술 개발입니다. 지원 규모는 2022년 133.39억 원 지원 예정이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탄소 저감형 석유계 원료 대체와 화학 공정 기술 개발입니다. 핵심 주력 산업인 석유 화학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학연의 공정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석유 화학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이고 신규 73.72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기타 사업 등을 묶었습니다. 기공고된 사업인데요. 탄소 혁신 스타즈 프로젝트입니다. 탄소 중립 혁신 기술 개발을 보유한 중견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연계 지원을 통해 탄소 중립 혁신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동사업 또한 공고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상세 궁금하신 내용 등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공고 및 접수는 저희 케이트 홈페이지 외 아이테크 www.itech.kate.re.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아이테크로 검색하시면 접수 가능하신데요. 산업통상자원부 R&D 통합 정보 채널로서 산업기술혁신 사업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과제 접수, 전자협약 등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규 사업들 중에서 주로 확인하셔야 될 사항은 아이테크와 아이리스 두 개의 채널로 사업이 공고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2022년도에 신규 예정인 2022년도에 계속 과제 예산이 없었던 사업 등은 아이리스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고 기존 계속 과제가 있었던 계속 지원 예산이 있었던 사업 등은 아이테크를 통해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접수받을 예정인데 연구자분들께서는 아이테크와 아이리스를
같이 보시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아이리스 소개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 접수 절차인데요. 아이테크 사이트에서는 공고문 확인하시고 사전 준비 사항 등을 확인, 그리고 공고별 과제 접수, 사업계획서, 연구개발 계획서 내용 입력, 접수 완료,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영기 책임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총괄팀 조학민 수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기관 홍보 영상 시청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이라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이 새싹이 튼튼한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도 이룰 수 있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연결합니다. 목마른 새싹에는 비를, 단단한 뿌리가 필요한 새싹에는 흙을, 성장이 필요한 새싹에는 햇빛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키아트의 연결 이야기, 지금 들어볼까요? 키아트는 기업의 돈과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제품화,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업은 기술 개발에 드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기술을 빌려오거나 사올 수도 있습니다. 키아트는 새로운 소재와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이용을 지원합니다. 기업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과 마주할 때 이를 해결할 사람도 연결해줍니다. 필요한 인재는 직접 키워 쓰도록 대학과 기업을 이어줍니다. 현장 경험 많은 전문가를 기업에 소개하기도 합니다. 국내든 해외에 있든 가리지 않고 말이죠. 낡은 법과 오래된 제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로막아선 안 되겠죠. 키아트는 제품과 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키아트는 지역과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기업에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한지 분석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성장이 더딘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외로 나가볼까요? 키아트는 국내와 해외 연구진들 간 소통을 도우며 수많은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우리 제조업의 경험을 다른 나라에 나눠주면서 가능성은 키우고 시장은 넓혀갑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제조업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과 만나 새로운 기회도 열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키아트는 연결의 통로입니다. 좋은 정책이 국민의 일상에 와닿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눈과 귀를 열어둡니다. 기업과 학교, 연구소도 서로 이어줍니다. 협업의 그물망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작은 기업은 튼튼하게, 큰 기업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시장, 정부와 민간, 연구소와 대학, 국내와 해외,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더불어 사는 상생의 산업기술 생태계를 가꾸기 위해 키아트는 오늘도 연결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돕습니다. 제조 강국 대한민국의 길을 넓혀가는 우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 소개를 해드리고요. 올해 그 중점 추진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사업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앞에서 그 소개해드린 것처럼 2009년에 그 관련 기관들의 그 개편에 의해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에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저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그 정책 연구가 있고 기반 조성 사업,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성과 분석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그리고 산업
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그 혁신에 관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올해 2022년에 1조 8,60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수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다양한 분야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이 정책 기획 그리고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리고 소부장 산업 육성, 기반 조성, 국제 협력 그리고 사업화, 그리고 지역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혁신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한 400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업무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그 정책 지원 분야의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형 신산업 육성 기반을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신산업 선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정책 지원 관련해서는 산업기술 정책 연구 기획 부분에서 그 미래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동향 조사 분석을 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책 지원 관련된 그 서비스 플랫폼 구축 운영을 올해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디지털 친환경 전환 관련해서 그 정책 대응을 저희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력 산업 부분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예측이 있고요. 글로벌 환경 변화 대응의 핵심 품목인 그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저희가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 재편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사업 재편 관리 체계 관련해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등 그 분야별 구조 개편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부처 사업 구조 개편 종합 지원 센터를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재편 이후에 그 사후 이행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전용 R&D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미래형 신산업 육성 기반 관련입니다. 기술 사업화를 촉진해서 그 한국형 뉴딜의 성과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 기술 사업화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시장 진출형 기술 사업화 연구 개발과 기술 혁신 펀드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혁신 인프라 구축 관련돼서는 그 산업기술 R&D 전략과 민간 수요를 반영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ESG 기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혁신을 통해서 그 신산업 인큐베이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 3년 전부터 해온 그 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해서 특례 기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사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그 규제 자유 특구의 혁신 성장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 중심의 선도기업 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균형 발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광역 전략 산업 지원 사업이 있고요. 각 시도별 혁신 클러스터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기술 혁신 및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월드 클래스 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요. 중견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는 그 5대 특화단지별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고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융합 혁신 지원단을 통해서 에로 기술을 해결하거나 단기 시바 기술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인재 양성 관련해서는 그 석박사 혁신 인재 양성의 그 49개 분야에서 3,900여 명의 양성을 지금 올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무 인재 그리고 특히 조선 반도체 미래차 등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 관련된 10개 분야에 2,500여 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학교육 혁신센터는 융복합 수요를 반영해서 좀 더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25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미 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좀 홈페이지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의 제목만 봐서는 어떤 사업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맞기 때문에 개별 사업의 공고문을 상세히 보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DX 한 걸음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안전, 환경, 작업 노하우 등 다양한 유형별로 기업 현장의 에러를 디지털 전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분야는 안전, 환경, 작업 노하우, 설계, 예지 보전, 품질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센서 솔루션 설치라든지 데이터 생성 활용, AI 개발 및 상용화 R&D 등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련 분야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업, 연구소, 협회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신규 48억 원 예산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과제별로 평균 6.5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지원 조건은 한 개 과제당 최대 2년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개 정도를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혁신 수요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은 혁신기술의 공공조달 진입을 하고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공고 RFP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비영리기관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우수 조달 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혁신 지원단이 모니터링 및 사업화 컨설팅을 전개합니다. 이제 R&D나 기술 사업화, 조달 계약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원단이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123억의 예산이 지금 지출할 예정이고요. 신규 과제 10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 성과 활용 촉진 사업 중에서 이제 R&D 재발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공공 분야의 R&D 성과물을 이전해서 사업화 촉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은행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NTB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그리고 기술 나눔이나 기부 체납, 기술 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사업화 유망 기술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중견 중소기업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기술거래 평가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예산 10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과제별로 평균 5억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개발 기간은 1년입니다. 미래형 자동차 튜닝 부품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튜닝 부품 업체의 기술 전환을 유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기술 개발과 기반 구축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친환경 동력 시스템 그리고 첨단 안전 그리고 편의 시스템 등 이제 차세대 튜닝 부품 관련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전동화 튜닝 차량 시험 평가 지원을 위한 시험 평가 환경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가능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예산은 69억이고요. 신규는 15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과제당 연간 4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3년 동안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본부처 연계형 기술 사업화 이어 달리기 사업입니다. 정부 부처 여러 부처에서 R&D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통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야는 신산업 신지장 5대 영역 그리고 25대 전략 투자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누질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중소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요. 여기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가 꼭 참여를 하는 것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화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업화 전문회사라든지 기술거래기관 등의 이 BA들이 참여를 하는 걸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이제 33%는 민간 부담 매칭이 필수이고요. 민간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를 유치를 할 경우에는 가점이 주어집니다. 지원 내용은 이제 연구개발 결과물을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 또는 서비스에 접목해서 신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과제당 4.7억 이내, 사업 기간은 1년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 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 사업은 자동차 전장 부품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반 조성 분야하고 기술 개발 분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전장 산업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뢰성 접목 미래 유망 전장 부품이 되겠습니다. 기술 개발 과제당 연간 6억 원 내외 5개 과제 올해 예정되어 있고요. 1단계 개발 기간은 2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기술 개발의 세부적인 내용은 편의 전장 부품이라든지 안전 전장 부품, 그리고 정보 보안 부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부품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국제협력 사업은 그동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외 주요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 전 분야가 대상이 되고요. 일부는 이제 양국 정부 간 공동 기술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 간 협의에 의해서 사전 기획된 사업을 지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양자 펀딩형이 있고 다자 펀딩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기술형이라고 해서 한국이 주도해서 하는 공동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양자 펀딩형은 이제 양국 정부 간 공동 개발이고요. 다자 펀딩형은 EU 다자 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겁니다. 전략기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협력 거점형이라든지 수요 연계형이라든지 기술 도입형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137억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5억 내외를 지원하는데 전략기술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기술 혁신 기반 구축 사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기관이 이 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연구개발 분야 여성 인력 진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직 여성 연구원의 산업 현장 진출이라든지 경력 단절 연구원의 재취업 교육을 위한 사업, 그리고 여성 R&D 인력 박람회 같은 사업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좀 다른데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구축하기 어렵지만 필수적인 공동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신산업 창출 및 신시장에 적시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관, 대학, 협회 등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제당 정부 출연금은 100억 이하, 총 사업 기간은 3년에서 5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44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업혁신 인재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 신산업 또는 주력 산업을 선도할 석박사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산업 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주력 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 수요 기반 교육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해외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별 대학원 교과 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산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입니다. 분야를 보면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스마트 센서 등 11개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1,750억 원 정도를 올해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소재 부품 산업기술 개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소부장 산업 분야의 이제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화 과정에 이제 제품 설계, 시험 제품 생산, 그리고 성능 신뢰성 검증, 양산성 평가 등에서 필요한 공동 활용이 필요한 인프라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구소, 대학, 기업 등 산업기술 기반 조성 사업 실시 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44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계속 사업으로 1,360억 원이 또 지원이 됩니다. 과제당 평균 27.9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출 연계형 자동차 부품 기술 개발입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연계형 기술 개발 또는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분야는 공동 물류, 복합 운송 등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등의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부품 기업입니다. 기술 개발에서는 신규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및 기존 수출 부품 판매 확대를 위한 R&D 지원이 있고, 해외 마케팅에서는 해외 수요 발굴이라든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신규로 87억 원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판로 개척 같은 경우에는 11개, 판로 확대 14개, 마케팅 1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별로 총 56개의 스마트 특성화 산업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혁신 자원 및 혁신기관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기관과 장비의 연계를 강화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3개 이상의 비영리 기관이 장비를 확충해서 시험평가 인증 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신규 534억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입니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없는 제조업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력 3년 이상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에는 그 BM 기획을 지원하고 2단계 R&D에서는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과제당 10.6억 원 정도가 지금 되겠습니다. 신산업 진출 사업 재편 핵심 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업종 전환을 할 경우에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중소 중견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총 사업비 중에 67%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규 예산은 90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입니다. 성장 의지와 기술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또는 후보 중견기업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이 있습니다. 매출 1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 또는 중견 후보 기업에 대해서 직전 연도 직접 수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최근 3년 R&D 집약도 1%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조건은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신규 120억 원입니다. 전기 1륜차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전기 1륜차의 단점을 보완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 공유 스테이션 국산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플랫폼 구축하고 기술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제당 연간 26억 원 내외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올해 신규로 52억 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DNA라고 하는 건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AI의 약자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R&D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기업부설 연구소와 같은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중견 기업이 과기부가 지정한 AI 대학원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필수로 참여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지원 규모는 14.5억입니다.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입니다. 기업 생태계 내 전후방 기업과의 상생 R&D를 통한 중견기업 주도의 동반선장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력 산업과 신산업 분야에서 유망 품목을 집중 지원합니다. 올해 신규 예산은 46억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견기업 제도약 지역입니다. 성장의 정체를 보이고 있는 중견기업의 제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고일 기준 3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중견기업이나 또는 최근 5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중견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자유공모이고요. 6개월 이내에 역량이나 기술 타당성을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에는 제도약 핵심 기술 개발 지원을 하고요. 연간 5억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올해 1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견기업 핵심 연구인력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석박사나 기술 전문가를 초기 중견기업에 공급해서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용 시 최대 3년간 계약 연봉의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중견기업을 육성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신청 자격은 신청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광역시도로부터 후보기업 추천을 받고 또는 직전년도 R&D 집약도의 조건을 갖춘 기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지역협력혁신성장 사업입니다. 시도 간 혁신자원을 공유해서 초광역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 지역별로 5개의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협력 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 소재 중소 중견 기업이나 대학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당 10억 원 내외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 융합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특장차 안전과 신뢰성 향상 관련해서 기술 개발 기반 구축 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24.8억 원입니다. 공고 시에 이제 수행 조건에 따라서 기관 단독 또는 산하기관 간의 공동 개발 형태가 가능하고요. 전체 연구 개발 기간은 5년 내외가 되겠습니다. 방금 이제까지 설명드린 그 사업들은 저희 사업관리 시스템 KPS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6009-3000번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항림 수석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R&D 지역 사업 소개에 대해서 김연경 수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녹화 영상으로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햇빛, 맑은 바람, 깨끗한 물, 새로운 미래 에너지는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얻게 됩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즉 애기평은 지구와 인류를 지켜갈 에너지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에 매년 2,000조 원 이상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석유와 석탄, 원자력 등 과거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전통 에너지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방사능 오염 등 환경 문제를 남겼습니다. 경제성만을 강조하던 에너지 산업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환경과 안전을 갖춘 재생에너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장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외 의존율 94%이던 한국이 재생에너지 덕분에 2050년이면 에너지 자주 국가가 됩니다. 에너지는 국가 안보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 화석연료를 빠른 속도로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미래를 책임지는 애기평이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애기평의 180여 명 임직원은 매년 1,000여 개의 과제와 7천여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기획본부와 평가관리본부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 정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기평 성과 확산 본부를 통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와 에너지의 미래를 이끌 우수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을 통해 에너지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 출범하여 애기평은 지난 10년간 한국 에너지 산업을 개척해왔습니다. 애기평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매년 7.6조 원의 매출 달성을 기여했습니다. 대형 풍력의 국산품 비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수소연료 전기차 세계 최초 양산과 핵심 부품의 95% 국산화도 추진했습니다. 태양광의 설치 입지 한계를 극복하는 수상 태양광 기술 개발로 551억의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나노 소재 초고압 직류 케이블 개발을 지원하여 7,200억 원의 수출을 달성하게 했습니다. 연간 온실가스 85만 톤을 감축하고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는 기술도 국산화해서 청정 화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170조 원대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 대형 배터리 기술은 모두 10여 년 전부터 애기평이 지원하여 상용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산업, 건물, 수송 분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4,200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메워줄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기술 국산화도 지원하여 완성 단계입니다. 애기평은 현재 30조 원대의 한국 에너지 산업 수출을 조용히 견인해왔습니다. 에너지는 지식 산업입니다. 에너지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를 애기평이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도 가능해집니다.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2040년에는 연 500조 원을 수출하는 에너지 수출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현재 매년 14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대폭 줄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연 40조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분권을 실현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전기교통수단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산업시설 미세먼지 저감 등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에너지 설비 사고 예방 기술 개발로 에너지 산업재해를 절반 이상으로 낮춰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 중심으로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벤처를 육성해 포용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는 경제이고 안보이며 생활입니다. 애기평은 국민들이 편안히 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에너지의 미래를 준비해 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깨끗하고 부강한 에너지 자주국가 대한민국을 남겨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육성의 주역 애기평이 국민과 더불어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총괄실 김현경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에너지기술 R&D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올해 신규 지원 대상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신규 계획 프로세스와 공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소개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목적은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에너지 기술 혁신 기반 조성으로 안정적, 효율적, 환경 친화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 구조 실현입니다. 2008년 8월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이 마련되면서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한전전력기반 조성사업센터에 분산되어 있던 에너지 R&D 기획, 평가, 관리 기능이 통합되었습니다. 2009년 1월 에너지법 제13조에 의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 근거가 마련되면서 2009년 5월 기관이 설립되었고 2010년 1월 위탁 집행령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관의 주요 역할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미래에너지 준비를 위해 에너지기술 R&D 통합 전담기관으로서의 전주기적 기획평가 관리 기능 수행입니다. 에너지기술 정책 개발과 로드맵 수립, 에너지기술 수요조사 및 동향 분석을 실시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전력, 원자력, 자원순환, 자원개발 분야의 에너지 기술을 기획평가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 사업화, R&D 환류 지원을 통해 성과 확산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나아가 양다자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주요 국가와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기획 부분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하여 신규 과제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부문에서는 신규 평가, 협약 체결, 마일스톤 관리, 최종 성과 평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과 관리 부문에서는 기술료 징수, 개발 성과 발굴 및 홍보, 성과 활용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목적은 해외 주요 CCUS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CCUS 상용화 및 대형화 기술의 도입과 기술 고도화 달성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32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이며 해외 추가 저장소 확보 및 CCUS 기술적 역량 강화 측면에서 해외에서 진행 중인 대형 CCUS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규모 저장소에 대한 특성화 정보 확보 및 외부 감축 사업 기반 조성입니다. 해외 대규모 CCS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대규모 저장층에 대한 탐사, 평가, 운영 기술에 대한 기술력 조기 확보와 CCS 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3, 4월 공고 및 접수, 5월 선정평가, 6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이며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O2 해양 지중 저장 상용화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CCUS 조기 상용화를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 CCS 상용화 핵심 실증 기술 지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72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대규모 CO2 지중 저장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공백 기술인 해양 지중 저장에 특화된 비플랫폼 형태 해저 주입 설비 기술과 고성능 해양 모니터링 기술의 실증을 통한 저장 기술 자립화 달성입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동원전 안정성 향상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심층 방호 혁신 기술을 통해 가동원전 안전 여유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원전 안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264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고장 사고 최소화 혁신 예측 기술, 사고 확대 예방 혁신 안전 기술, 사고 완화 및 피해 최소화 대응 기술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 5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 역량 강화 및 품질 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가스터빈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제조 공정 기술 및 품질 개선 혁신 지원을 통해 전통에너지 기반 부품 기업을 LNG 발전 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에너지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에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48.6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국내외 가스터빈 제작사에 납품 가능한 소재 부품 양산형 제조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품의 품질 인증 및 부품 단위 성능 검증 과정을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제품 상품화까지 완료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빈 핵심 부품 양산형 제조 공정 기술 및 표준 가스 복합 발전 가스터빈 소재 부품 품질 인증 성능 검증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022년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의 실증 및 통합 테스트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 건물형 태양광 산업 생태계의 R&D 사업화 성과 제고와 제품 신뢰성 강화에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27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을 설계 시공할 수 있는 건물 실물 모형 개발,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이 전기적, 건축적 성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형 태양광 모듈 시스템의 설계 시공 평가 기준 마련 및 표준화 연계, 건물형 태양광 실증 빅데이터 구축 및 공유 이를 위한 플랫폼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공공에너지 선도 투자 및 신산업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공기업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에너지 전환 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공기업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구매 연계형 R&D 추진에 있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58.48억 원이고 신규는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내역 사업 기준으로 융합 플래그십, 산업 생태계 육성, 지역 에너지 혁신이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 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에너지 전환 정책 신산업 창출의 핵심 주체인 에너지 강소기업의 혁신성장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하는 목적입니다. 지원 규모로는 2022년 총 사업비 52억 원 중 신규는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미래에너지 신산업 분야,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이 가능한 첨단 정보통신 융합형 에너지 분야 등 신비즈니스 사업화 R&D, 그리고 기존 에너지 산업의 제품 실증 성능 고도화 양산화를 위한 R&D가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 평가, 5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이고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장 선도형 CCU 전략 제품 생산 기술 실증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CO2 활용 기술 중 기술 성숙도가 높고 시장 확보가 용이한 CCU 기술 실증 및 제품 상용화 지원으로 2050년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65.8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 시장 규모,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CCU 전략 제품에 대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CO2 활용 일산화탄소 생산 기술 실증, 온실가스 저감형 CO2 활용 메탄올 국산화 기술, CO2 활용 폴리카보네이트 제조 기술 실증, CO2 활용 무기 탄산염 생산 기술 실증, CCU 제품 표준화, 인증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신산업 맞춤형 핵심 광물 개발 활용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그린 뉴딜 정책 실현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ICT, IoT, 융합 친환경 스마트 광물 자원 개발 기술입니다. 여기서 핵심 광물은 흑연, 주석, 몰리브덴, 니켈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32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신산업 핵심 광물의 ICT, IoT 융합 친환경 개발 기술이고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 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 에너지 연계 해상 변전소형 핵심 전기기기 기술 개발입니다. 사업 목적은 신재생 에너지의 원활한 개통 접속을 위한 해상 변전소형 주요 전기기기 기술 개발입니다. 지원 규모는 50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해상 변전소형 지능형 친환경 전기기기 기술 개발, 해상 변전소형 전기기기의 감시 진단 통합 시스템화 및 표준화 개발, 해상 변전소형 지능형 친환경 전기기기 기술 개발, 해상 변전소형 전기기기의 감시 진단 통합 시스템화 및 표준화 개발입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 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 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 수소 생산, 수소 총전소 국산화, 수소 전주기 안전성 확보 연료전지 고효율화 기술 개발입니다. 지원 규모로는 총 2,972억 원 중 신규가 678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국내 최초 신재생 발전 설비와 연계된 ESS의 시스템 단위 안전성 평가 설비 구축 실증 기반 안전기준 개발을 통해 국내 ESS 화재 손실을 30% 이상 감축하고 화재를 예방함이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10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로는 ESS와 연계된 신재생 발전 설비의 안전성 평가 실증 센터 구축 및 안전기준 개발입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액체 수소 순선 소형 저장 용기 및 수소 공급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운영 실증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탄소 중립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CO2 배출 내연기관 버스를 CO2 제로 수소 버스로 전환하고 공공분야 국민 체감형 수소 모빌리티 확산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43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로는 수소 광역버스를 이용하여 고속버스 운행 조건 시스템 최적화 및 내부 성능을 확보하고 고속버스에 적합한 액체수소 활용 대용량 수소 충전소 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의 버스 등 상용차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수소버스 보급 목표 달성이 있습니다. 1톤급 액체수소 저장 용기 및 충전 공급 기술 개발, 수소 광역버스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제어 기술 개발, 액체수소 저장 충전소 실증 등이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하반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액화수소 충전 핵심 부품 및 시설 안전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탄소 중립 액화수소 설비 국내 초기 도입에 따른 액화수소 핵심 부품 및 시설의 안전기술, 안전기준 개발 제도화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그린 수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45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액화수소 저장 탱크 용기류의 진공 단열 성능 평가 기술 개발, 액화수소 충전 핵심 부품 성능 검사 기술 개발, 수소 충전소 설계 운전 안전성 검증 표준 모델 개발, 액화수소 충전소 안정성 평가 실증 및 안전 기술 개발입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 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에너지 국제공동 연구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선도기술 조기 확보와 국내 에너지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선진국 개도국과의 공동 연구를 지원함에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210억 원 중 신규 지원 금액이 32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로는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이나 실증 R&D를 지원하는 글로벌 시장 개척 국제 공동 연구, 선진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 습득 또는 공동 개발을 하는 에너지 기술 선도 국제 공동 연구, 정부 간 기술 협력 네트워킹, 다자 간 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에너지 기술 협력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 협력 플랫폼이 있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022년 상하반기 공고 및 접수, 상하반기 선정평가, 상하반기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에너지 수요 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에너지 수요 부문을 고효율 저소비 구조를 전환하고 차세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수요 관리 기반 등의 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지원 규모로는 총 2,404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신규 예산은 2,010억 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에너지 효율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 부문, 에너지 사용량 저감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에너지 기기와 공정의 고효율화, 성능 개선 기술 개발 지원, 수요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 수요 관리 공통 기반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 네트워크 솔루션 표준 모델 개발, 에너지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및 R&D 인프라 조성 지원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전력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기술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464억 원 중 신규 예산이 156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로는 신재생 에너지, 전력 원자력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 개발 및 순환,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 기술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입니다. 교육훈련, 해외 연계, 정책 기반으로 구분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에너지 저감 공정촉매 재자원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사용 후 공정촉매 재활용 기술 기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자원 저감 및 재자원화 및 소재화 기술 개발입니다. 지원 규모는 33.91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로는 중유 탈환 공정촉매 재자원화 기술 개발, 중유 접촉분해 공정촉매 재자원화 기술 개발, 탈수소 공정촉매 재제조 및 중유 탈환 촉매 부산물 재자원화 기술 개발, 에너지 공정촉매 재제조 재자원화품 성능평가 기술 개발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원전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가동 원전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50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부문 간 연계 섹터 커플링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열에너지로 저장, 전환 및 전기차 배터리 기반 플러스 DR 시스템 개발 및 실증입니다. 지원 규모는 60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출력 제한 잉여전력의 소비 부문 활용으로 개통 유연성 제고, 플러스 DR 신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보급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건물, 수송, 농수산 부분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탄소 저감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잉여 전력을 에너지 소비 부문 간 전환 및 연계, EV 플러스 DR 등 계통의 유연성 제고 기술 개발에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개통 관성자원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안정적인 전력개통 운영을 위하여 기술적으로 빠른 개통 관성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유연성 자원 발굴 및 운영 방안 마련 추진입니다. 지원 규모는 27.99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는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개통 관성자원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확대 대응 전력개통 안정화 자원 확보를 위해 동기조상 설비 플랜트 설계, 제작 및 운영 기술 지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재생자원의 저탄소 산업 원료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재생자원 기반 탄소 중립 원료 소재 순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저탄소 유무기계 재생자원으로부터 고품 및 산업 원료화, 소재화, 제품화 전환 기술 확보입니다. 지원 규모는 42.85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로는 국내 PET, PVC 폐자원의 고부가 가치 산업 소재 원료화 및 국내 무기 금속계 재생 자원으로부터 저탄소 금속 회수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 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저탄소 고부가 전극 재제조 혁신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기반 탄소 중립 시대 구현을 위한 저탄소 폐2차전지 양극재 재제조 기술 개발 및 품질 인증 기반 조성 기술 확보입니다. 지원 규모는 27.65억 원입니다. 지원 분야로는 2차전지 모듈 비파괴 해체 및 양극재 분리 기술 개발, 다양한 2차전지 모듈 셀을 비파괴 해체한 후 화재 성분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이용해 양극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전력 정보화 및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기술 정보의 DB화 등을 통해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생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전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 중장기 로드맵 수립, 기술 기준 유지 관리 등 정책 기반 조성에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52억 원 중 신규 예산이 1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인데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지능형 전력망 표준기술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신재생 전원 보급 확산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전력망 안정화, 분산자원 활성화 등 기반 조성과 연계, 신산업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지원하는 표준화 기술 개발입니다. 지원 규모는 15.6억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차세대 AC/DC 하이브리드 배전 네트워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AC/DC 혼용 배전망 운영을 위한 직류 배전망 기술 개발 실증 지원을 통하여 배전 연계 전력 수요 대응 및 안정적 전력 공급 환경 구축이 사업 목적입니다. 지원 규모는 234억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2, 3월 공고 및 접수, 4, 5월 선정평가, 5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인데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탄소 순환형 정유 제품 생산을 위한 CCU 통합 공정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정유 공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정유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탄소 순환형 CCU 실증 기술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추진으로 저탄소 정유 산업을 육성함에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55.295억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2, 3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인데 상세 일정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태양열 기반 가축 분유 고형 연료 제조 및 이용 다변화 기술 개발입니다. 사업 목적은 태양열 재생에너지 기반 가축 분유 고형 연료 제조 공정 기술 개발 및 관리 체계 구축, 타 부처의 가축 분유 고용 연료 실패 사례 및 자원화의 환경성, 경제성 등을 선행 연구 검토 후 이를 반영하여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세 기획 추진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5억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다음 태양열 융복합 산업공정 연리용 기술 개발입니다. 사업 목적은 가스, 유류 등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공정열을 태양열 열펌프 등의 재생에너지 융합 시스템으로 가온하여 공급하는 기술 개발 및 실증입니다. 지원 규모는 20억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해상풍력 수산업 환경공정기술개발 사업입니다. 환경과 수산업을 고려한 설계, 건설 및 운영 단계의 해상풍력 공정기술과 해상풍력을 활용한 수산자원 증대 기술 개발을 통해 해상풍력 수산업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 및 상생 모델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10억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1, 2월 공고 및 접수, 3, 4월 선정평가, 4월 협약 및 사업비 지급입니다. 신규 기획과 공고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부 에너지 정책 수요와 기술 수요 조사를 토대로 해서 기획 대상 과제 후보를 구성하고 기획 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있으며 과제 기획과 RFP 도출, 그리고 과제 기획 검증, 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신규 과제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1차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가 2월 24일까지 접수될 예정이고 3, 4월의 평가를 거쳐서 사업비 확정과 협약이 4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세 일정과 사업별 문의처는 저희 홈페이지 정책과 소식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은 저희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 페이지를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김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기평 사업 안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 R&D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이후 오후 1시부터 중소기업벤처부의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와 과학기술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해온 키스텝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된 키스텝의 10대 미래 유망 기술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 바로 청정수소 생산 기술입니다. 청정수소 생산 기술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 제조법입니다. 청정수소 생산 기술을 확보하면 분명 수많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청정수소 생산 기술의 개발과 공급 인프라 투자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수 수소가 아닌 수소가 포함된 암모니아나 메탄을 활용하면 저장, 운송 사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암모니아 발전 기술이었습니다. 이 암모니아 발전 기술은 화력발전, 가스터빈, 보일러의 기존 연료, LNG, 석탄을 무탄소 배출이 가능한 암모니아 연료로 전환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을 혁신적으로 저감하는 기술로서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발전시킬 전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인데요. 신재생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많은 설치량을 가진 분야로는 태양광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개발된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은 한계 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초고효율을 낼 수 있는 태양전지 기술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듯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기술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원할 것이고, 그때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은 빛을 발하게 되겠죠. 태양광 에너지와 더불어 주요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는 풍력 에너지입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기계적 운동을 거쳐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을 풍력 발전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를 초대형화하여 해상에 설치하는 초대형 해상풍력 기술은 연간 31.5%로 급속 성장 중인 해상풍력 시장에 새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아직은 초대형 해상풍력 기술이 태동 단계에 있지만 향후 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탄소 중립 사회를 이끌어갈 주요 기술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전력망 개통 연계 시스템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필수적인 개통 연계 시스템 기술이 바로 전력망 개통 연계 시스템입니다. 전기와 추세에 맞게 전력망과 전력 시장이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죠. 아울러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용량 장수명 2차전지 기술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탄소라는 2차전지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하고 널리 사용되는 리튬 이온 2차전지가 성능의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고용량 장수명 2차전지 기술 개발이 서둘러 이뤄지는 중입니다. 전기자동차 시장과 ESS 정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탄소 중립 선언 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산업은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그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는 철강 산업은 2030년까지 98.900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탄소 저감형 고로 전로 공정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탄소계 연료와 원료를 대체하고 전로의 스크랩을 다량으로 사용하여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재선 기술이죠. 그 밖에 식물 또는 목질계 소재로부터 화석원료 대체제를 생산하는 기술, 바이오 기반 원료 제품 생산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CO2 저감을 위해서는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나프타, 올레핀을 저탄소, 친환경 바이오 원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이오 기반 원료 제품 생산 기술을 통해 바이오 플라스틱 합성 중합 제조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친환경 바이오 화학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절실한 지금, 바이오 기반 원료 제품 생산 기술은 그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미래유망 기술은 그린 뉴딜 시대의 산업적 중요도가 가장 높은 히토리를 개발하고 확보하는 유용자원 회수 기술입니다. 히토리는 독특한 화학적, 물리적, 광학적 특성으로부터 자체 또는 합금화 시 원재료의 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연구자석, 연마제, 촉매, 합금 등 각종 신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히토리를 전략 품목으로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탄소 선순환 사이클을 구현하기 위해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 및 활용하는 탄소 배출 억제 기술이 개발됐는데요. 이러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기술은 에너지,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CO2를 포집하고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줍니다. 이렇게 키스텝이 선정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미래유망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훌륭한 기술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작은 노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키스텝이 선정한 미래유망 기술이 이끄는 탄소 중립, 앞으로 어떤 발전을 보여줄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